이제부터 그의 인생에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한 남자가 미란의 앞에 섰고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로 미란의 손목을 잡아 끈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청년의 후원자였죠. 미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또 한 번 누군가를 빼앗길 뻔했다는 걸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인공 정미란, 올해 58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여자죠. 경비실 창문에는 늘 김이 서려 있었고 커피는 언제나 미지근했습니다. 형광등은 가끔 깜빡였고 밤이면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이 미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날도 미란은 순찰 일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볼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며 종이에 글씨가 새겨졌죠. 오후 11시 30분 주차장 순찰 완료. 이상무. 미란은 늘 그렇듯 기계적으로 일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그게 미란의 밤을 채우는 전부였죠. 미란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라면 냄새가 좁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란은 젓가락을 들고 3분을 기다렸죠. 그 3분이 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라면에서 손을 떼고 전화를 받았죠. 정미란님 맞으시죠? 보호관찰소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와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도윤 씨 관련해서요. 미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손에 쥔 휴대폰이 조금 떨렸습니다. 강도윤, 24 청년. 몇 년 전 미란은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자립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고 신청했을 뿐이죠. 청년 한 명에게 주 1회 밥 한 끼와 대화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도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도윤은 문제아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끝이 늘 비뚤어져 있었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진 그 특유의 방어적인 고독이 도윤에게도 있었습니다. 첫 만남 때 도윤은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서서 마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란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도윤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죠. 안녕, 난 정미란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미란은 도윤 옆에 앉아 한참을 같이 침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미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밥 먹으러 가자. 도윤은 그제야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왜요? 그냥 밥 먹고 싶어서.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둘은 보호관찰소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낡은 테이블, 삐걱거리는 의자,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그런 곳이었죠. 미란은 순댓국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물이 나오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순대와 내장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먹자. 미란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죠. 그렇게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란과 도윤은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점점 도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죠. 도윤은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도윤이 5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랐죠. 시설은요, 따뜻한 곳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밥은 줬지만 마음은 안 줬어요. 선생님들도 애들도 다들 그냥 시간만 채우는 거였어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죠. 도윤은 학교에서도 문제아였습니다. 싸움을 자주 했고 수업을 빠졌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 뒤로 이 일 저 일 전전하다가 작은 사건에 연루돼 보호관찰을 받게 됐죠. 저는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도윤이 또 어느 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저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밀어내는 거예요. 미라는 그날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너를 안 버려.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나는 내 편이야. 도윤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죠. 그날 이후로 도윤은 미란을 세상에 남은 마지막 어른처럼 붙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면 경비실로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도 도윤이 좋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으면 미란의 빈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미란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미란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도윤을 만나고 나서 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도윤을 내 편이라고 말해준 순간부터 도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자격증을 땄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미란이 옆에 있었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미란의 말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호관찰소에서 미란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란은 경비실 문을 잠그고 보호관찰소로 향했습니다. 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미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죠. 도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걸까? 아니면 다친 걸까? 버스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반사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미라는 핸드백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미란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미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고 안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란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무슨 일이야?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대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요, 큰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안이요? 네. 한 재단에서 도윤 씨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비도 지원하고 취업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도윤이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구나. 그런데요. 담당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에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건이요? 네. 도윤 씨가 새 출발을 하려면 멘토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대요.
미란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죠. 정리요? 네. 재단 쪽에서는 도윤 씨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멘토 관계도 그 과거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미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정리. 그 단어가 미란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 사람을 정리한다. 마치 물건을 치우듯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미라는 천천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죠.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미라님, 도윤이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재단에서 장학금도 주고 취업도 지원해 준대요. 대학 진학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쪽에서 멘토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부담스러운 건가요? 담당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요. 재단에서는 도윤 씨를 성공 사례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멘토가 붙어 있으면 이미지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관리, 성공 사례. 미라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과거를, 도윤이 어디서 왔는지를,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지우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좋게, 팔기 좋게.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도윤아. 미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란과의 관계를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담당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건 멘토 관계 종료 동의서예요. 혹시 결정하시면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죠.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강도윤 씨와의 멘토 관계를 종료하는데 동의합니다. 미란은 그 글씨를 읽는 내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젊을 때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3, 대학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결혼했죠. 당시 남편은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꼬박꼬박 벌어왔고 미란에게 친절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 친척들만 모인 피로연,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미란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미란은 점점 말이 없어졌죠. 집안은 늘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미라는 긴장했죠.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소파에 누워 잠들었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미란에게 화를 냈습니다. 집에 왔는데 밥도 없냐? 왜 집이 이 모양이냐?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거냐?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화를 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참았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하고 남편의 기분이 풀리기를 기다렸죠. 미라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변할 거라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술을 줄일 거라고
미란에게 더 잘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미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남편 눈치를 보고 술 냄새에 잠들고 혼자 울다 잠드는데 말이죠. 남편은 점점 무너졌고 미라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에서 대화는 사라졌고 남은 건 텔레비전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남의 일에만 정주는 사람이야.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죠. 이웃집 애들한테는 과자 사주고 길에서 본 할머니는 부축해드리고 동네 고양이한테는 밥까지 주고. 근데 정작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잖아.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고 돈도 없고 당신한테 남은 게 뭐야? 그 말이 미란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남에게는 친절했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죠. 미라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남편이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35의 나이에 미라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미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죠.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미란이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미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라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죠. 미라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0평 남짓한 방이었지만 미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죠.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라는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켜도 조용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었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웃었습니다. 미라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미혼인 친구들은 미란과 어울리기 어색해했습니다. 미란은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란은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마트 계산원, 주유소 아르바이트, 뭐든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사람들과 맞지 않거나 가게가 문을 닫거나 미라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었습니다.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야간 근무였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미라는 지원했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경비일은 미란에게 맞았습니다. 사람들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죠. 밤에 근무하고 아침에 집에 가서 자면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적었습니다. 미라는 경비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순찰을 돌고 CCTV를 확인하고 일지를 쓰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죠. 조용한 밤이 미란에게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경비실 창문에 김이 서리면 미라는 손으로 김을 닦아냈습니다. 잠시 밖이 보였지만 금방 다시 김이 서렸죠. 미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잠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자립 멘토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청년 한 명에게 주 1회 밥 한 끼와 대화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자격도 필요 없었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청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미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누군가에겐 밥 한 끼가 프로그램이고 누군가에겐 그 밥 한 끼가 살아갈 이유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신청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죠.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고 미라는 간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멘토로서의 역할, 주의사항, 청년들의 특성 등을 배웠죠. 그리고 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첫 만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한테 잘해주지 마요. 미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잘해주다가 나중에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더 아파요.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도 미란처럼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아이였죠. 미란은 대답 대신 뜨거운 국물 냄새가 나는 순댓국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먹자. 오늘은 그냥 먹자. 그날 도윤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그릇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이 둥둥 떠다녔고 순대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이 점점 사라졌죠. 미라는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며 몸을 데웠죠. 도윤은 그런 미란을 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마셨죠. 그렇게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 국자가 쇠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란과 도윤은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점점 도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학교에서 겪은 일들, 사람들의 시선.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저 들어줬습니다. 조언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을 뿐입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그게 전부였죠. 도윤은 점점 미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면 경비실로 찾아와 컵라면을 같이 먹었죠. 미란도 도윤이 좋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으면 미란의 빈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란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미란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도윤을 만나고 나서 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을 보고 있으면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서류상의 관계도 아니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미라는 도윤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죠. 도윤은 그런 미란을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누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나, 저 요즘 진짜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미란은 경비실로 돌아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여전히 김이 서려 있었고 밖은 어두웠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창문의 김을 닦아냈습니다. 잠시 밖이 보였지만 금방 다시 김이 서렸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나 미지근했습니다. 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멘토 관계 종료 동의서. 미라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에 볼펜을 쥐었지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눈을 감으면 서류에 그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멘토 관계 종료 동의서. 그 6글자가 미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미란은 도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미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3번은 만났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둘은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경비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고 저녁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졌죠. 미라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 안에는 가족이 있겠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고 당연한 일상이 저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란에게는 없었습니다. 미란에게는 도윤이 있었죠. 도윤이 미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 잃을지도 모릅니다. 미란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역시나 미지근했죠. 미란은 컵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누나.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잘 지냈니? 네, 누나는요? 응, 나도 잘 지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라는 전혀 잘 지내지 못했죠. 하지만 도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 누나. 응? 밥 먹었어요? 미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늘 미란에게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이 도윤을 챙기듯이 도윤도 미란을 챙겼죠. 아직? 너는? 저도 아직이요. 누나, 같이 먹을래요?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재단 이야기, 조건 이야기, 관계 정리 이야기. 하지만 미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 어디서 볼까? 경비실 앞으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란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죠. 30분 뒤 도윤이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윤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말라 보였습니다. 누나, 왔구나. 둘은 가까운 식당으로 갔습니다. 늘 가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백반집, 테이블 6개가 전부인 곳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둘을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2개? 네.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곧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가 들어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둘은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저기. 응? 재단 이야기요. 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들었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윤의 미래를 위해 양보해야 할까요? 도윤아,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재단에서 주는 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확실하고 제가 평생 꿈꾸던 일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지. 근데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조건이요. 누나랑 관계를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멘토와의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재단 사람들이 뭐래? 이미지 관리래요. 제가 성공 사례가 되려면 과거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감동한대요. 미라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감동, 성공 사례, 이미지 관리. 그런 말들로 사람의 관계를 재단하다니 말이죠. 도윤아,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네. 재단이 너를 성공 사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건 재단의 욕심이지. 내 욕심이 아니잖아. 도윤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누나는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란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재단을 선택하는 거든, 나를 선택하는 거든 상관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누나, 솔직히 말해줘요. 누나는 저랑 헤어지고 싶어요?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절대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전혀. 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누나.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누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재단 기회도 포기하기 싫어요.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왜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미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왜 도윤은 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란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까요? 재단이랑 다시 얘기해봐.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이건 원칙이래요. 원칙. 미라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관계를 끊는다니 말이죠. 도윤아, 그럼 일단 시간을 좀 가져.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근데 누나, 재단에서 일주일 안에 답을 달래요. 일주일. 고작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요? 몇 년을 함께한 관계를 일주일 만에 정리하라고요? 미라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죠. 그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을 뿐이죠.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왜? 제가 누나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요. 미라는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짐이 아니야. 절대로. 너는 내 기쁨이야. 도윤은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미라는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죠. 약속 시간은 늘 어겼고 연락은 잘 끊겼고 가끔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은 미란을 시험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거나 연락을 끊거나 무례하게 굴었죠. 미란이 자신을 포기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란이 준비한 도시락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랬죠.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나 동정받는 거 제일 싫어요. 미란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미란도 지쳐 있었습니다. 전날 밤 경비일이 힘들었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죠. 그런데 도윤은 미란의 정성을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동정 아니야. 사람이 사람 챙기는 거야. 도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챙긴다고요? 웃기네요. 뭐가 웃겨? 저는 평생 그런 거 못 받아봤거든요. 보호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사람들은 저를 챙기는 척 하다가 나중엔 다 떠났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보호시설에서 배운 건 하나였어요. 사람은 언제든 나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다는 거, 그 말이 미란의 속을 후벼 팠습니다. 정리, 또 그 단어였습니다. 도윤은 평생 정리당하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미란은 그날 처음으로 도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내 말대로 너를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미라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정리되는 거 그냥 못 본다. 나는 너를 절대 정리하지 않아. 그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 하나가 삐걱 열리는 소리 같았죠.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줬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연락도 자주 했고 술도 줄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다시 늦게 오거나 연락을 끊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도윤은 미란에게 사과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또 늦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연락 못 드렸어요. 누나 미안해요. 술 마셨어요. 미라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조금 더 잘하면 돼. 도윤은 그런 미란이 신기했습니다. 미란은 도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실수를 해도 약속을 어겨도 미란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누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저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닌데. 미라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뭔데? 너는 그냥 너잖아.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미라는 경비실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는지. 그런데 이제 재단은 그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서류 한 장으로 지우라고 하죠. 미라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여전히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으로 김을 닦았지만 금방 다시 서렸습니다. 마음이 붓기 시작하면 더 무서워진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라는 지금 무서웠습니다. 도윤을 잃을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동시에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 도윤을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 곁에 있겠다고 말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이 흘렀죠. 미란과 도윤이 처음 만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도윤은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됐고 혼자 공부하는 건 더 어려웠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응원했고 도윤은 그 응원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날 도윤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붙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죠. 진짜? 축하해. 미란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날 밤 둘은 작은 고깃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씩 나눴죠. 도윤은 웃었고 미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도윤은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합격했죠. 그리고 작은 설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도윤은 미란에게 선물을 사왔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목도리였죠. 누나, 이거 받아요. 뭐야, 이거? 목도리요. 누나가 겨울에 경비실에서 춥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좀 따뜻할 거예요. 미라는 목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미라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정말 따뜻했죠. 고마워, 도윤아. 아니에요. 누나가 저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라는 그날 경비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울었죠. 도윤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좋다고 했죠. 누나, 저 진짜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뭔가를 고치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미라는 그런 도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라는 경비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도윤에게 밥을 해주곤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도윤이 출근하기 전에 든든하게 먹일 수 있도록 말이죠. 도윤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사람처럼 사는 거 처음이에요. 미라는 그 한마디에 손끝이 떨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지금까지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미라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늘 사람이었어. 그냥 세상이 너를 사람으로 안 대했을 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도윤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회사에 어느 날 방문객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여자였죠. 그들은 회사 사장에게 도윤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도윤 씨라는 분이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성실한 직원이죠.
그렇군요. 혹시 강도윤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현장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죠. 저를 찾으셨나요?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희망재단 이사 김성훈입니다. 이쪽은 재단 기획팀장 박미선 씨고요. 재단. 도윤은 그 단어에 조금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도윤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호시설 출신이지만 검정고시 합격하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도윤 씨를 돕고 싶습니다. 돕는다고요? 네. 도윤 씨 같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학비도 지원해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 책임자로 키워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 자신을 돕겠다고요? 학비를 지원하고 책임자로 키워주겠다고요? 저 같은 사람을요? 네, 바로 도윤 씨 같은 사람이요. 역경을 이겨낸 청년, 포기하지 않는 청년, 성실한 청년. 재단에서 딱 찾던 사람이에요.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꿈꾸던 기회였습니다. 대학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는 기회였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명함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도윤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오늘 재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재단? 네, 저를 돕고 싶대요. 학비도 지원하고 일도 좋은 거 시켜준대요. 미라는 기뻤습니다. 진짜? 잘 됐다. 근데 누나, 이게 진짜일까요? 왠지 좀 이상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미라는 도윤의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평생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와도 의심부터 하는 거였죠. 도윤아, 좋은 일은 너한테도 올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그 보상이 온 거야. 그럴까요? 응, 그럴 거야. 재단 사람들이랑 잘 얘기해봐. 좋은 기회면 잡는 거야. 도윤은 며칠 뒤 재단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번듯했습니다. 깨끗한 빌딩, 넓은 회의실, 벽에 걸린 상패들. 도윤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성훈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도윤 씨처럼 스스로 일어선 청년들을 발굴해서 더 큰 기회를 주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도윤 씨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면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로 일할 수 있어요. 도윤의 인생이 확 열리는 문 같았습니다. 대학 학비, 생활비, 취업.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박미선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그런데요. 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건이요? 네. 도윤 씨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과거의 연결고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결고리요? 네. 구체적으로는 현재 멘토 관계를 맺고 있는 분과의 관계를 종료해야 해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미란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분이랑 관계가 왜 문제가 되는데요? 김성훈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 씨를 성공 사례로 만들려면 깔끔한 스토리가 필요해요. 비공식적인 멘토가 붙어 있으면 이미지가 좀 복잡해져요. 이미지요? 네. 재단에서는 도윤 씨를 홍보할 거예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때 스토리가 깔끔해야 사람들이 더 감동하거든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팔겠다는 거예요? 박미선 팀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팔다니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도윤 씨처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청년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건은 바로 정밀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멘토 관계는 보기 좋지 않아요. 시설 출신 이미지를 관리하려면 과거 연결고리를 정리해야 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조건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요? 도윤 씨 인생이 바뀔 기회인데요. 그분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분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김성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도윤 씨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요? 누군가를 지우고 얻는 미래요? 지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죠. 도윤 씨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필요한 과정이에요. 도윤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라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서류로 사람을 지우는 말, 관리라는 단어로 사람을 물건처럼 만드는 말, 도윤을 상품으로, 성공 사례로, 홍보 수단으로 만들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도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미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었죠. 미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서린 김을 보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을 위해서라면 미란이 물러나야 하는 걸까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미라는 후원자라는 사람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단 이사 김성훈이었죠. 정미라님 직접 뵙고 상의할 게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라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의할 게 있다. 무슨 상의일까요?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라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번듯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미라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죠.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미란의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경비복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점퍼에 낡은 청바지였죠. 하지만 미라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양옆으로 개인 룸들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직원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와 재단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김성훈 이사, 박미선 팀장,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부부. 미라는 그 순간 딱 알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통보구나. 어서 오세요, 정미라님. 김성훈 이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미라는 도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미란을 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꽉 쥐고 있었죠.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후원 이사 장민호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한수진이고요. 중년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미란님,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요. 김성훈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 일 때문입니다. 도윤 씨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미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미란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윤 씨는 우리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학비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되는 프로그램이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민호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지금처럼 감정적 연결에 묶여 있으면 우리 재단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미라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차질이요? 네. 도윤 씨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죠. 그 말에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지금 제 앞에서 하신 겁니까? 박미선 팀장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도윤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요? 누나를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김성훈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도윤 씨가 선택하면 됩니다. 새 삶이냐, 과거냐. 미라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라기보다는 다시 버려질까봐의 떨림이었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도윤이를 사람으로 본 적 있어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가 뭘 좋아하는지, 밤에 뭘 무서워하는지, 비 오는 날 왜 길을 못 건너는지, 당신들은 알아요? 한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감정이 뭐가 중요해요? 도윤 씨는 이제 성공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 사례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는 사람이에요. 상품이 아니라고요. 장민호 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미란님, 우리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윤 씨가 정말 성공하려면 깔끔한 이미지가 필요해요. 깔끔한 이미지요? 네. 비공식적인 멘토가 붙어 있으면 이미지가 좀 애매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미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도윤이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수진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미란님 같은 분이 붙어 있는 건 도윤 씨에게 짐입니다. 그 단어가 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짐. 도윤 씨가 진짜 잘 되길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물러나셔야죠. 미라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조건 없이 대해준 사람이에요. 김성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도 도윤 씨를 조건 없이 돕고 싶어요. 단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누나는 제 현재예요. 미래예요. 박미선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이건 도윤 씨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때 장민호 이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멘토 해지 동의서입니다. 두 분 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미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류 위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정미란님, 도윤 씨를 사랑하신다면 놓아주세요.
도윤 씨가 더 큰 세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라고요? 정말 그게 사랑일까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도윤이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진짜로, 진심으로 도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적 있냐고요? 아니면 도윤이의 스토리를, 도윤이가 가진 홍보 가치를 사랑한 거예요? 한수진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도윤 씨를 돕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돕는 거요? 조건을 달면서요? 사람을 정리하라고 하면서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도윤이한테 주는 건 기회가 아니에요. 거래예요. 도윤이의 과거를, 도윤이의 인간관계를, 도윤이의 감정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장민호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미란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세요. 도윤 씨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그럼 당신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당신들 말을 듣고 저를 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도윤이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사람을 버리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도윤 씨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도윤이는 아직 어려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김성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미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도윤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미란님도 생각해 보세요. 도윤 씨가 성공하면 님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뿌듯하죠. 그럼 도윤 씨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보가 아니에요. 이건 포기예요. 도윤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미란님,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도윤 씨는 님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도윤이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제 가족이에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서류에 이름이 없어도 도윤이는 제 가족이에요. 박미선 팀장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님들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법적으로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들도 도윤이랑 아무 관계 아니잖아요. 그냥 돈 주고 도윤이 인생 사는 거잖아요. 장민호 이사가 화를 냈습니다. 정미란님 말 조심하세요. 우리는 선의로 도윤 씨를 돕는 겁니다. 선의요? 조건 달고 하는 게 선의예요?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도윤 씨 앉으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는 이 제안 안 받을 거예요. 김성훈 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네, 알아요. 저는 누군가를 버리고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한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윤 씨, 후회할 거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후회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제 양심은 지킬 수 있으니까. 도윤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가요. 미란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민호 이사가 막아섰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 다 했어요. 도윤은 미란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꼭 후회할 거라고요. 미란과 도윤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미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미안해, 도윤아. 내 때문에. 누나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기회를 막았잖아. 도윤은 미란을 안아줬습니다. 누나, 기회는 또 와요. 근데 누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미란은 도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죠. 그날 밤 미란은 집에 돌아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이었죠. 미란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한 선택이 옳은 걸까? 미란 때문에 도윤이 큰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미란은 도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돈보다 기회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미란은 알았습니다. 미란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경비실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미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미란은 늦게 알았습니다. 재단이 도윤을 발굴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1년 전부터 재단은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직장, 도윤의 동선, 도윤의 인간관계, 모든 걸 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란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도윤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였습니다. 누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뭔가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무슨 소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동료들이 저 피하는 것 같아요. 점심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잘 안 걸고.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가? 아니요, 회사에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도윤은 회사에서 이상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재단이라는 데서 연락 온 거 있지? 도윤은 놀랐습니다. 팀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 제안 받지 그랬어. 좋은 기회잖아. 제가 거절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솔직히 말할게. 재단 쪽에서 우리 회사에도 연락이 왔어. 네. 도윤이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재단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회사까지 연락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도윤아, 조심해. 재단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친했던 동료가 도윤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먹자고 했더니 핑계를 대고 거절했죠. 미안,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바빠. 도윤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도윤은 그 무리에 낄 수 없었죠. 일주일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재단 제안을 거절했대. 왜?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어떤 여자 때문이래. 나이 많은 여자. 설마 그런 관계? 글쎄, 뭔가 이상하긴 해. 도윤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동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죠. 도윤은 화장실 칸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란에게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정체 모를 민원이 들어오기
불순한 관계 아니냐. 밤에 경비실에서 남자랑 둘이 있다. 관리사무소 팀장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정경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비실에서 외부인을 들이고 음식도 해주고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고요. 미라는 황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멘토로 돌보는 청년이에요.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으로요. 그래도 경비실은 업무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곤란해요. 저는 야간 근무예요. 낮에는 비어있는 공간이고요.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경비님, 괜한 말 나오지 않게 조심 좀 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미라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밥 한 끼, 대화 한 번이 불순이 되는 세상. 사람을 챙기는 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도윤이 처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잘해주다가 나중에 버릴 거잖아요. 미라는 울지 않으려고 손등으로 눈가를 세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도윤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저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확실해? 확실하지는 않은데 느낌이 그래요. 같은 사람이 계속 보여요.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사진 찍거나 그런 건 없었어?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감시받는 느낌이에요. 미라는 재단을 의심했습니다. 재단이 도윤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비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정미란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간조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재단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단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단은 몇 달 전부터 도윤 씨를 조사했어요. 도윤 씨의 직장, 인간관계, 생활 패턴, 모든 걸 파악했죠.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해요? 재단은 도윤 씨를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거죠. 근데 도윤 씨가 거절하니까 이제 압박을 넣는 겁니다. 압박이요? 네. 도윤 씨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직장에 압력을 넣고 님께도 민원을 넣는 거예요. 도윤 씨가 결국 굴복하게 만들려고요. 미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단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아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재단이 과거에 지원했던 청년들 명단입니다. 이 중 몇 명은 재단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는데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이 피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죠.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재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 재단 지원을 받다가 조건을 거절했어요. 그 뒤로 제 동생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재단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을 이용해요. 도윤 씨도 조심하셔야 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서류는 드릴게요. 혹시 법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남자는 떠났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단은 처음부터 도윤을 노렸던 겁니다. 도윤의 스토리를, 도윤의 과거를, 도윤의 성공을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그리고 도윤이 거절하자 이제 도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재단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미란과 도윤은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만나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둘은 경비실에서 만났습니다. 미라는 도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재단의 조사 압박, 과거 피해 살해까지. 도윤은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누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때문에 누나까지 피해를 보잖아요. 미라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재단이 이기게 두지 말자. 근데 누나, 어떻게 해요? 재단은 너무 커요. 몰라. 방법은 모르겠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재단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저도 포기 안 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서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도윤 씨, 최근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네, 저 문제없이 일했는데요. 팀장님께서 도윤 씨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도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요? 인사팀에서 결정한 건데 도윤 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현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서요. 도윤 씨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재단의 압력이 회사까지 미친 거였죠. 그날 저녁 도윤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미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알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란은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버려지지 않겠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먼저 손을 놓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을 지키겠다. 하지만 어떻게? 미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재단은 너무 컸고 미라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미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미란도 일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윤의 일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미라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미라는 다음 주부터 행동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을 고소하거나 언론에 알리거나 그런 큰 일이 아니었죠. 미라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미라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먹었니? 춥다. 장갑 챙겨. 내가 잘 되면 난 그걸로 됐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미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할 때
미란의 문자가 위로가 됐죠. 도윤은 회사에서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새로운 팀원들은 도윤을 경계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재단과 싸운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 점심시간에도 도윤은 혼자 먹었습니다.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죠. 주변에서는 동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도윤은 그들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휴대폰을 보다가 미란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외로울 때 나도 외로워. 근데 우리 둘이 함께 외로우면 조금 덜 외로워지는 것 같아. 도윤은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라는 늘 도윤의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도윤이 흔들릴 때마다 미라는 딱 한 가지 원칙만 지켰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너를 사람으로 대할게. 그 말이 도윤을 살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미란이 곁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도윤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여전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도윤의 회사에 계속 연락을 했고 미란의 아파트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란과 도윤은 버텼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회사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도윤 씨, 재단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래요? 도윤 씨가 재단 제안을 다시 받아들이면 우리 회사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재단에서 우리 회사에 프로젝트를 주겠대요. 그래서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돈이 중요해. 근데 말이지. 사장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직원을 팔지 않아. 재단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도윤 씨 의사가 중요해. 도윤은 놀랐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도윤 씨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성실한 직원이잖아. 내가 당연히 지켜줘야지.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회사에서 웃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새 팀에서 한 선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도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랑요? 네, 왜요? 안 돼요? 아니요, 좋죠.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선배는 도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팀 이야기, 그리고 도윤 씨 소문 들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단이랑 싸운다고요. 네. 선배는 웃었습니다. 멋있네요.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재단 제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 사람 지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근데 도윤 씨 조심하세요. 재단은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알아요. 그날 이후로 선배는 도윤의 편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도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윤을 변호해줬죠. 미란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미란은 보호관찰소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말했죠. 제가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요? 멘토와 청년의 관계를 누가 함부로 끊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해요.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없죠. 그럼 재단 같은 곳에서 강제로 종료하라고 하면요? 그건 불법이에요. 멘토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니까 제3자가 간섭할 수 없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몇 건 있었어요. 재단이나 단체에서 청년을 지원하면서 멘토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은 청년이 재단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재단 지원이 더 좋으니까요. 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멘토는요? 멘토는 대부분 포기했어요.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요. 미라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멘토와 청년이 모두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재단이 압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재단 제안을 거절하는 수밖에 없죠. 그 뒤로 재단이 보복하면요?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죄송합니다. 미라는 보호관찰소를 나왔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민간조사원이 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재단의 과거 사례들, 피해를 본 청년들의 명단. 미라는 그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단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요? 저도 지금 재단과 싸우고 있어서요. 제가 돌보는 청년이 재단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상대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재단 제안을 거절했더니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직장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게 다시 시작했죠. 재단을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어요. 재단은 교묘하게 해요. 직접 손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압박하죠. 미라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재단도 영원히 압박할 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포기할 거예요. 얼마나 버텨야 하는데요? 저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버티니까 재단이 포기하더라고요. 6개월. 미라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윤과 함께라면 말이죠. 미라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6개월만 버티자. 6개월이요? 응, 재단이 포기할 때까지. 6개월만 버티면 돼.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6개월, 아니 1년이라도 버틸게요. 그날부터 미란과 도윤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여전히 힘들었고 미란은 아파트에서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매일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고 도윤은 매일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어느 날 도윤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팀장님이 칭찬했어요. 진짜? 뭐래? 제가 요즘 일 잘한대요. 집중력도 좋고 실수도 없고. 미라는 기뻤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매일 응원해줘서요. 미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혼자 잘한 거야. 아니에요.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 포기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의 압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오는 연락도 뜸해졌고 아파트 민원도 줄었죠. 재단도 지친 것 같았습니다. 3달째 도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도윤을 다시 원래 팀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새 팀에서 도윤이 너무 잘해서 원래 팀장이 다시 데려간 거였죠. 도윤아, 다시 우리 팀으로 와. 내가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가. 도윤은 기뻤습니다. 자신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죠. 4달째 미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팀장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정경비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원건 다 해결됐어요. 알고 보니 특정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넣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라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경비님, 다른 주민들한테 평판이 좋아요.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일해주세요. 미라는 그날 경비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5달째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은 재단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라는 말렸지만 도윤은 고집했죠. 누나, 저 직접 말하고 싶어요. 도윤은 재단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맞았습니다. 도윤 씨, 웬일이세요? 도윤은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요, 성공하고 싶어요. 김성훈 이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러 온 거예요? 아니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를 지우고 성공하는 건 제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도윤 씨, 아직도.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제 회사에도 누나한테도. 우리가 뭘 했다고요? 다 알아요. 회사에 압력 넣은 것, 아파트에 민원 넣은 것, 저를 미행한 것. 김성훈 이사가 당황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세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단은 청년을 돕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청년을 괴롭혀요?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김성훈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단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천천히 제 방식대로요. 도윤은 재단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재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도윤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재단 다녀왔어요. 뭐라고 했어? 제 마음 다 말했어요. 이제 우리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누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도윤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재단 지원을 포기한 게 맞을까? 그때 미란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내가 누굴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 한마디에 도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목에 걸려있던 돌이 툭 떨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회사 안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현장 책임자가 됐습니다. 1년 뒤의 일이었죠. 승진 소식을 들은 날 도윤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저 현장 책임자 됐어요. 진짜? 축하해. 누나, 이거 다 누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누나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버틴 거예요. 미라는 그날 경비실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도윤이 잘 되는 게 미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길이었습니다. 재단의 지원 없이 도윤은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은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미란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재단과 싸우면서 미란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저녁 미란과 도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순댓국집이었죠. 누나,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여기서 순댓국 먹었잖아요. 그러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때 저 진짜 무서웠어요. 누나가 저버릴까봐. 미라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 안 버려. 절대로. 알아요. 이제는 믿어요. 둘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고소한 순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했다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작은 진심은 서류보다 강했습니다. 재단의 계약서보다, 조건보다, 돈보다 미란과 도윤의 관계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나 서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죠.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지수, 회사 격리팀에서 일하는 28 여자였죠.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과 지수는 회사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수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도윤도 혼자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둘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죠. 그 뒤로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지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보호시설 이야기, 미란 이야기, 재단과의 싸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죠. 지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뇨?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도윤은 지수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 뒤 도윤은 지수에게 청혼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죠. 지수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은 가장 먼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저 결혼해요. 진짜? 축하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죠. 기쁜 건 도윤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고 슬픈 건 도윤이 이제 자신을 덜 필요로 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지수한테 소개해 줄게요. 꼭 만나봐요. 그래, 꼭 만나자. 며칠 뒤 세 사람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수는 미란을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도윤이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나는 정미란이에요. 지수는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를 지켜주셔서요.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도윤이가 혼자 잘 커준 거지. 아니에요. 도윤이는 늘 말해요. 누나가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 여기 없을 거라고요. 미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수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윤이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모자란 부분을 누나가 채워주세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도윤이 잘 부탁해. 결혼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도윤과 지수는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죠. 도윤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결혼식 날 어디 앉을래요? 뭐, 뒤에 앉으면 되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나는 앞에 앉아야 해요. 앞이라니? 가족석이요. 누나는 제 가족이잖아요. 미란은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아, 나는. 누나,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누나가 안 오면 저 결혼 안 해요. 미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 10명 정도의 하객, 흰 장미로 장식된 단상. 도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지수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미라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주석은 아니었지만 가족석이었죠.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입장하고 신부 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주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눈으로 대화를 나눴죠. 고마워, 누나. 천만에, 도윤아.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도윤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누나, 이리 와요. 나는 됐어. 너희끼리 찍어. 도윤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도 가족이잖아요. 같이 찍어야죠. 미라는 도윤과 지수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란도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잠깐만요. 왜? 저기 같이 걸을래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도윤이랑 잠깐 산책하고 오세요. 저는 이것저것 정리할게요. 미란과 도윤은 예식장을 나와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뭐가? 모든 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재단이랑 싸워줘서, 제 곁에 있어줘서.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혼자 잘한 거야. 아니에요.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미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나야말로 고마워. 제가요? 왜요? 너 때문에 나도 살았어. 너를 만나고 나서 나한테도 가족이 생긴 거야. 도윤은 미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누나, 저기 물어봐도 돼요? 응? 그때 재단 자리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미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진짜요? 응.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시간이었어. 그 어떤 것도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없어. 도윤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후회 안 해요. 누나랑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유산이에요. 미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유산이라니 무슨. 진짜예요. 누나가 제 옆에서 밥 먹어주고 얘기 들어준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유산인데요. 미라는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오래오래 안아줬죠. 도윤아, 행복해야 해. 네, 누나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둘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노을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른이 청년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결국 시간을 함께 써준 기억이었다고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냥 함께한 시간. 함께 먹은 밥, 함께 나눈 대화, 함께 흘린 눈물, 함께 웃은 순간들.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도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재단의 돈보다, 대학 학위보다,
화려한 성공보다 미란과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도윤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할 줄 아는 사람으로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도윤과 미라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돌아가요.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가자. 둘은 예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미안. 오래 걸렸지? 괜찮아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지수는 미란에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자주 봬요. 그래, 꼭.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혼자 사는 공간.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란에게는 도윤이 있었고 이제 지수도 있었습니다. 미란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돈도 없고 집도 작고 학벌도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도윤이 있다. 도윤과 함께한 추억이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미란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경비실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미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반복되는 하루들. 하지만 이제 미란은 그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과 함께한 시간이 미란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은 꿈을 꿨습니다. 도윤과 함께 밥을 먹는 꿈, 도윤이 웃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과 지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준서. 도윤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아기 태어났어요. 진짜? 축하해. 누나, 병원 올래요? 갈게, 당장 갈게. 미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 병실, 지수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도윤은 옆에서 행복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리 와봐요. 미라는 다가갔습니다. 작은 아기,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 안아볼래요? 내가? 네. 미라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라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준서요. 강준서. 좋은 이름이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준서 이모 해줄래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이모? 네. 준서한테 누나는 이모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니까요. 미라는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모가 너 많이 사랑할게. 준서는 작은 손으로 미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꼭 쥔 작은 손이 미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미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도 조카가 생겼다. 사랑할 아이가 생겼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른이 청년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결국 시간을 함께 써준 기억이었습니다. 서류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쌓아 올린 관계. 조건 없이 주고받은 사랑. 함께 먹은 밥, 함께 나눈 대화, 함께 흘린 눈물.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미란과 도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